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검사도 해보고 약도 먹었는데 도무지 낫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정약용 선생의 한마디가 마음을 파고듭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병도 절반은 낫는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삶과 건강을 꿰뚫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위장이 아프고 분노가 쌓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약을 덜 먹어도 건강해지고 웃음이 많으면 병도 물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단순한 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몸소 체험한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그는 수많은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이를 극복했습니다. 심경밀엄에서 그는 마음이 평정하면 기혈이 조화롭고 기혈이 조화로우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명언을 따라 왜 마음이 곧 몸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프다고 할 때 대부분은 육체적 원인만 찾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는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소화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직장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2.2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 위궤양에 걸리기 쉽고 혈관 수축으로 인해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50% 낮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화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근심이 깊으면 폐가 상하며 놀람이 크면 심장이 상한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오장육부가 모두 편안하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3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며 해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을 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에게 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기 대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말 한마디가 몸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 결정 실험은 유명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은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은 흉한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반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세포인 세포 활성도가 23% 높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약해 같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수련법에서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부르고 나쁜 말은 나쁜 기운을 끌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보세요. 피곤할 때는 잠시 쉬면 다시 힘이 날 것이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걱정에 시달립니다. 걱정은 병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해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걱정에 중독되어 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걱정은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걱정은 전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켜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걱정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높았습니다. 또한 불안장애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근심은 마음의 독이요, 마음의 독은 곧 몸의 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중에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먼저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구체화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행동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세요. 잠자리에서 걱정이 떠오르면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고 말하고 걱정 시간을 하루 10분으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이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화내는 습관과 웃는 습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웃음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분비해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3시간 동안 코미디를 시청한 환자들의 NK 세포 활성도가 평균 26% 증가했습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의 수치를 감소시키고 면역글로불린 어의 농도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반대로 분노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과잉 분비시켜 심장박 동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분노가 2분간 지속되면 그 영향이 6시간 동안 지속되며 만성적인 분노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3배 증가시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진심으로 웃는 시간이 15분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2년 더 길었습니다. 정약용은 웃음은 천연의 약이요, 분노는 천연의 독이다. 약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독을 많이 먹을수록 병든다고 했습니다. 웃음을 늘리려면 하루에 재미있는 영상이나 만화를 5분 정도 보고 유머러스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상의 재미있는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웃음 요가나 웃음 치료에 참여하고 자신의 실수를 유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병과 같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행복, 부를 보며 자신을 비하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1배 높았습니다. 또한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비교는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시켜 중독과 유사한 패턴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일시적인 만족을 느끼지만 곧 더 높은 수준의 비교 대상을 찾게 되어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 빠집니다. 반면 자기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얻습니다. 정약용은 남과 견주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견주라. 남보다 잘 살려 하지 말고 어제보다 잘 살려 하라고 했습니다.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감사 일기를 쓰며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자신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움과 원한은 마치 독을 품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은 결국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60% 높았습니다. 지속적인 분노와 원한은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면역계를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어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또한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하여 자연적인 진통 효과와 행복감을 얻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용서 프로젝트에서는 용서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 7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용서는 남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려면 상처받은 감정을 일기로 표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해 보세요. 용서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임을 이해하고 작은 일부터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과거의 집착과 현재의 몰입 사이에서 균형을 잃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전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되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되어 부정적인 반추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현재에 몰입하는 마음 챙김 상태에서는 세로토닌과 GABA 분비가 증가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8주간의 마음 챙김 명상을 실시한 그룹이 뇌의 해마 부위의 해백질 밀도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5분간 호흡에만 집중하는 명상을 하고 지금 느끼는 촉감, 소리, 냄새 등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 여기로 주의를 돌리고 일상 활동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하며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현재에 머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고 병들지만 어떤 이는 고독을 즐기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외로움은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계를 약화시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50%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반면 건설적인 고독은 창의성을 증진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고독 속의 성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그의 대표작들은 모두 고독한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요, 지혜를 기르는 토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건설적인 고독을 만들려면 독서를 통한 지적 성장, 명상이나 사색의 시간, 일기 쓰기로 내면 탐구, 새로운 취미나 기술 익히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습관이 무너집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패턴은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고 면역계를 강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엄격한 일과를 지켰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운동, 정해진 시간에 독서와 저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이러한 규칙성이 그로 하여금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들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정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며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산림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NK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2박 3일의 산림욕 후 NK 세포 활성도가 50% 증가했고 이 효과는 3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숲속 걷기는 코르티솔 수치를 16%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다나 강가의 경우 음이온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해변 산책이 창의성을 60%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다산초당 주변의 자연을 벗삼아 마음을 달랬습니다. 산은 내 마음을 크게 하고 물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의 말처럼 자연은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연 치유를 실천하려면 주 2회 이상 공원이나 산을 방문하고 실내에 식물을 키우며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을 쐬고 해돋이나 해넘이를 감상하며 맨발로 땅을 밟는 어싱을 체험해 보세요. 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공부하고 학문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움이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학습은 뇌의 가소성을 증진하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BDNF가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신경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합니다. 또한 학습은 도파민을 분비하여 성취감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학습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해백질 밀도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정약용은 배움은 마음의 양식이요. 양식이 있어야 몸이 건강하듯 배움이 있어야 마음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며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새로운 요리법이나 수공예를 익히며 역사나 철학 등 인문학을 공부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80년간 종단 연구인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지혜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좋은 관계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반면 독성 관계는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염증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해롭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정약용은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억지로 매달리면 마음이 병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몸을 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 상처 주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경청하는 대화 기술을 익히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하며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작은 감사가 큰 건강을 부르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는 자연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옥시토신 분비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3주간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고 면역력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실천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감사는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감사 실천을 한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약용은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이 내린 약이요 불평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든 독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려면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감사 편지를 써보며 작은 일상의 행복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즉시 감사를 표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운 점이나 성장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마음을 쓰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경과학적 사실입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원리에 따르면 자주 사용하는 신경 경로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약화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 사고 회로가 강화되어 우울과 불안이 습관화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면 긍정적 사고 회로가 발달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사고 훈련을 받은 그룹이 8주 후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증가하고 편도체 반응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를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곧 삶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의 고통 대신 학문이 완성에 마음을 둠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마음 에너지를 관리하려면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하고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집중하며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주목하고 비판보다 건설적 피드백에 귀 기울이며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국 병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위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내적 상태를 바꾸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명언, 마음을 다스리면 병도 절반은 낫는다를 통해 마음과 몸의 깊은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꼭 약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다스릴 때 병은 절반이 낫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깊은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부터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걱정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여 줄이고 하루 15분 이상 진심으로 웃으며 화를 줄여보세요. SNS 사용을 줄이고 자신만의 길에 집중하며 비교를 중단하고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아 자유로워지세요. 과거와 미래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살고 혼자만의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며 일정한 수면, 식사, 운동 패턴을 유지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활성화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세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찾아 기록하고 긍정적인 곳에 주의와 에너지를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정약용도 하루아침에 마음을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18년의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의 근력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원망, 걱정, 미움 같은 감정이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마음 하나를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화를 줄이고 웃음을 늘리는 것, 비교 대신 자기 긍정을 선택하는 것, 작은 감사와 배움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곧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이 소중한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마음 다스리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명언, 마음을 다스리면 병도 절반은 낫는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꼭 약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다스릴 때 병은 절반이 낫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화를 줄이고 웃음을 늘리는 것, 비교 대신 자기 긍정을 선택하는 것, 작은 감사와 배움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곧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원망, 걱정, 미움 같은 감정이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마음 하나를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곧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밝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마음을 다스리며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